대한민국에는 여러 종류의 떡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사랑받는 떡이 무엇인가 찾아보면 대부분 인절미를 가장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현대에는 인절미를 여러 방법으로 조리해 먹을 정도로 매우 흔한 음식인 반면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일반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왕이 먹는 수라상 또는 왕실에서 종묘 제례를 올릴 때나 쓰이던 음식으로 매우 귀한 음식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대중들에게도 인절미가 보급되기 시작했고 한때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별미로서 사랑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인절미에 대한 기원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설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설은 조선 16대 국왕 인조와 얽힌 이야기입니다. 1623년 서인들은 광해군을 비롯한 대북파를 축출하는 데 성공하며 능양군을 왕으로 옹립하였으니 이가 바로 조선 16대 국왕 인조가 됩니다. 당시 광해군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선조의 계비였던 임목 대비를 유폐하고 이복 형제였던 영창 대군을 죽이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한편 이 시기에 들어와 명나라는 쇠퇴하기 시작한 반면 누르하치는 건주 여진을 규합해 후금을 건국하며 서로 으르렁거리니 조선도 이 소용돌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조선 조정 대신들은 과거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우리를 도왔으니 조선 역시 명나라를 도와야 한다고 했으나 광해군의 선택은 명나라가 아닌 후금이었습니다. 결국 대신들은 친명 배금 정책을 벌인 광해군의 중립 외교에 대해 전면 비판하면서 노골적으로 왕명을 받들지 않거나 출군을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되고 광해군의 전후 복구 사업, 즉 외란으로 불타버린 궁궐을 보수하고 다시 짓는 데에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면서 부족한 재정은 공명첩을 발행해서라도 메우기 시작. 여기에 국경의 변란에 대비하고자 지속적으로 농민들을 징병하기 시작하니 조선의 모든 시스템은 마비될 지경에 이릅니다. 결국 광해군에 대한 불만과 함께 영모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이귀, 김자점, 김리우, 이괄을 중심으로 인조 반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반정 공신들 중 무관으로서 2등 공신에 책봉된 이괄은 인조 반정을 구상한 초창기 멤버는 아니었으나 직접적으로 반정을 이끌었다는 점으로 공신에 책봉된 인물입니다. 당시 이괄은 북방을 수비하던 병마 절도사의 신분으로서 반정군에 가담했던 것이었는데 공신은 한양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김유의 추천으로 한양에 남아 관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명나라 후금 간의 분위기가 급박해지자 이를 경계한 도원수 장만은 인조에게 직접 장계를 올려 지원군을 요청하게 되고 인조는 자신이 가장 총애하던 이괄을 부원수에 임명하곤 곧바로 군사 1만 5천을 국경으로 파병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정 이후 대북파를 포함한 북인들이 모조리 숙청되었다고는 하나 조선 내부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이러한 불안한 정국이 지속되던 어느 날 문회, 이후, 권집 등이 나서서 이괄이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며 인조에게 고변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변을 보고받은 인조와 김류는 그럴 리 없다며 믿지 않았으나 이귀는 고변이 들어온 이상 그를 붙잡아 국문을 실시하자며 강경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 고변은 증거가 없으니 무조건적인 처벌만이 답은 아니었음에도 조정 대신들은 이괄의 아들이라도 데려와 국문을 실시하자고 의견을 모았으니 마침내 의금부 도사 고덕상을 이괄에게 보내 그의 아들을 압송케 했는데 때마침 이괄의 아들이 이괄과 함께 있던 상황이라 이괄도 이 소식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충심을 왜곡당한 데에 불만을 품은 이괄은 돌연 고덕상 등을 살해하고 정말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 군사를 돌리게 됩니다. 이괄은 인조만 사로잡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관군과는 최대한 싸우지 않으면서 빠르게 한양으로 진격하고자 했으며 조선 최고의 강병들만 모아둔 이괄의 군대는 관군의 추격을 뿌리치곤 산속 오솔길들을 통해 한양까지 계속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1624년 평양 인근 황주와 황해도 예성강 마탄 인근에서 관군과 맞닥뜨렸으나 이괄은 이들을 모두 격파하고 임진강을 건너 한양에 다다르게 되니, 한편 이 소식을 보고받은 인조는 반란군이 관군의 포위망을 뚫고 한양까지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에 적잖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곧바로 충남 공주시에 있는 공산성으로 피신하며 추이를 지켜보고자 했는데, 이괄은 인조를 추격하지 않고 그대로 말을 멈추어 한양을 점거하게 됩니다. 이때 관군은 이괄이 한양에 입성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들의 퇴로를 끊어 포위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 장만과 정충신 등이 이끄는 관군은 무학재에 진을 치고 한양을 내려다보니 조선 정예들의 기세가 만만치 않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학재에서 벌어진 대혈투 끝에 관군이 기적적으로 반란군에게 승리할 수 있었으니 이괄은 한양을 점거한 지 하루 만에 다시 쫓기는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결국 경기도 광주시로 후퇴한 이괄은 이곳에서 재정비를 하며 한숨 돌리게 되었으나 그의 부하들은 패색이 짙어 가망이 없음을 직감하곤 다른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부하이던 기익헌과 이수백 등에게 배신당해 목숨을 잃게 되면서 그들의 반란도 허무하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한편 인조는 공산성에 숨어 반란이 진압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때 인조가 북쪽을 바라보며 오르던 정자가 지금의 공산성에 있는 쌍수정입니다. 아무튼 인조는 그곳에서 할 일 없이 결과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워낙 급하게 피신한 터라 먹을 것이 변변치 않았고 끼니를 걱정해야만 하는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공주에 사는 한 백성이 소쿠리에 무언가를 가득 담아와 인조에게 헌상했고, 소쿠리에 덮인 보자기를 걷어내자 콩고물이 묻혀진 떡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말랑말랑하고 고소한 떡을 한 입 베어문 인조가 이 떡이 무엇인지 대신들에게 물었으나 생전 처음 보는 떡이라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는데, 그 맛에 감탄한 인조가 가장 맛있는 떡이라 하여 절미라고 이름을 붙였고, 마침 그 백성의 성이 임씨였던 터라 그때부터 떡의 이름은 임절미라 부르게 됩니다. 마침내 이괄의 난이 진압된 이후 인조는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으나 이괄의 난이 일어난 이후의 조선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으니, 무엇보다 이괄의 난이 끝난 뒤 그로부터 정확히 3년 후인 1627년 명나라를 서서히 무너뜨려 가던 후군이 조선을 공격하기 시작하니 이게 바로 정묘 호란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싫어요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